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멈 72의 남택만입니다. 네, 저번 시간 조금 힘들었죠. 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동영상 강의도 꽤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큰 고비 넘겼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강의, 남은 문제지 함께 같이 풀어보면서 예,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주 3회로 강의 스케줄을 좀 변경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강의 맞춰야 되는 시간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차라리 미리 강의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부터는 주 3회씩, 그래서 다음 주에 10강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스케줄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이후 단원인 먼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항등식과 미정계수, 그리고 연립방정식까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로 다뤄볼 단어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요. 자, 먼저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한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겠죠. 일반적으로. 허근까지 포함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근의 합을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원래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써갖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합은 알 수 있다. 뭐만 가지고, 계수만 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어떻게 a분의 c,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계수만 가지고도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알파, 베타가 따로따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합 또는 곱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 값만 알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계수로만 그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n차 방정식일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n차 방정식의 근은, 아이고, 그림 날라가네. n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죠? n개.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허근까지 포함했을 때 n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fx가 n차식이다. 그래서 각각의 n차 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an-1차는 개수가, 아니, xn-1의 개수는 an-1 해서 쭉 가서 x의 개수는 a1, 그리고 상수항은 a0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n차 식이 0이 되는 이 n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근을 k1부터 kn이라고 합시다. 자,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n개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근을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an이니까 최고창 앞에 개수 an을 붙여주고, 그리고 x 빼기 k1 그리고 x 빼기 k2 해서 결국 x 빼기 kn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된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똑같은 식을. 자, 그러면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놓으면 항등식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떠해야 되죠? 각 차수와 같은 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자, 그걸 이제 비교해서 이용을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요 인수분해되어 있는 꼴을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앞에 있고, 최고창은 각각의 괄호에서 x를 곱했을 때 x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n-1승을 구할 건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맨 앞에 an이 곱해지니까 똑같이 an이 앞에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고, 각각의 n개의 괄호에서 x는 n-1개씩 뽑아내야 x의 n-1승이 될 건데, 그 얘기는 나머지 하나의 괄호에서는 x를 뽑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가 몇 개냐면 n개거든요. 왜? 괄호가 n개니까 첫 번째에서 x를 안 뽑아내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1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 x를 안 뽑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어디까지? 맨 마지막 괄호에서 x를 안 뽑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개를 하면은 xn-1승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 어디까지 갑니까? 왜냐면 우리가 중간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근의 합과 곱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맨 마지막 각각의 n개의 괄호에서
x를 하나도 안 뽑고 뒤에 있는 k의 항만 곱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우선 an은 앞에 항상 곱해지니까 하나 곱해지고, 그 다음에 k1부터 kn까지 곱해지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들이 그 k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마이너스 1이 몇 개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1, 2, 3, 4에서 n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n까지 곱해진다. 자,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건 an의 xn 뭐 그대로고, 두 번째 거에서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를 떼면 좋겠죠.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n의 k1부터 더하기 kn까지 xn-1,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다? 맨 마지막 칸까지 an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k1부터 kn까지다. 자, 그럼 이제 결국 뭐냐면요, 요 맨 처음에 우리가 뒀던 식과 우리가 그 근이 n개 있다고 쳤을 때 만들었던 요 식이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야 되죠. 왜냐면 똑같은 식을 모양만 바꾼 거니까. 결국은 둘을 같다고 놓으면 항등식이 되는데, 항등식일 때는 그 각각의 차수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비교할 건 요 두 개인데,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는 xn-1 앞에 개수가 an-1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an-1이다. 그래서 써보면 어떻게 되죠? k1부터 kn까지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an 한 개 an-1이다. 그 얘기는 양변을 마이너스 an으로 나누면 k에서 kn까지 합만 남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n개의 근의 합은 결국 마이너스 an분의 an-1이다. 자, 그리고 n개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곧 여기에 있는 상수항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다시 한번 써보면 an의 마이너스 1의 n승 k1부터 kn까지의 곱은 a0랑 똑같다. 상수항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여기만 남기려면 양변 이걸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k1부터 kn까지의 곱은 an분의 a0고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나눠야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의 n승은 분자 x나 분모 x나 똑같으니까 그냥 위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n차 방정식이건 굳이 n개의 근을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최고차항과 최고차항보다 하나 작은 차수항의 개수와 그리고 상수항만 알고 있으면 그 n개의 근의 합과 곱은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일 경우에도 n이 2일 때의 특수한 예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어볼 문제는 143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그냥 간단한 2차 방정식 주고 근거계수 써서 문제 풀어라 하는 문제는 간단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치환꼴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써주면 문제가 좀 작아서 루트 15 곱하기 x의 로그 밑이 15고 진수가 x 승이 곧 x제곱이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 이거의 모든 실근의 곱은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양변에 먼저 로그 15를 한번 취해봅시다. 왜냐면 지수의 로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자,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15의 루트 15랑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그 취하면 더하기로 바뀌죠. 그래서 로그 15의 x의 로그 15의 x는 로그 15의 x의 제곱.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어떻게 2분의 1로 바뀐다. 얘는 지수가 내려오니까 로그 15의 x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는 2도 내려오니까 2 로그 15의 x다. 자,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로그 15의 x는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 더하기 t 제곱은 2t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넘겨주면 빼기 2t 더하기 2분의 1이 0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t라는 요 만족하는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다. 그래서 원래 저렇게 해괴망측하게 생긴 요 식이 사실은 잘만 치환하면은 2차 방정식 꼴이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판별식 잠깐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d 4분의 d 짝수니까 1차 앞이 짝수니까 이걸 생각해주면 b' 제곱 1 빼기 ac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이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를 만족하는 t 값은
두 개의 실수다. 실수 두 개가 존재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 다시 우리가 채어난 모양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요걸 만족하는 두 값을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그런 실수를 만족시키는 x값도 두 개가 존재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 결국 뭐다? t라는 값이 로그 15의 알파라는 값 가질 수 있고 t라는 값이 로그 15의 베타라는 값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그때 t 값을 t 알파, t 베타라고 하면 결국 뭐다? 이렇게 갖고 오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곧 t 알파랑 t 베타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실근의 곱이라고 했을 때는 뭐죠? t 값의 곱이 아닌 거죠. 뭐 x의 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만족한 x의 곱.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게 t 알파 곱하기 t 베타가 아닌 거예요. 뭐다? 알파 베타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t 알파랑 t 베타는 뭡니까? 결국은 요 둘의 합이 어떻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2다. 자, 곱도 한번 써볼까요? t 베타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파 베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알파 베타를 찾는지를 봐야 되겠죠. t 알파, t 베타는 뭡니까? 로그 15의 알파, 로그 15의 베타였기 때문에 요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나가면 로그 15의 알파 더하기 로그 15의 베타가 결국 2라는 얘기인 거고, 요 식은 로그 15의 알파 곱하기 로그 15의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요쪽 식에서는 우리가 알파 베타라는 걸 바로 찾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거는 버리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로그는 곱이 되잖아요. 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뭐다? 양변의 밑 15인 거 취하면 15의 제곱이다. 그래서 결국 알파 베타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로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수 형태의 이제 방정식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치환된 형태, 치환된 문자에 해당하는 게 아마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요때 실근의 곱이 어떤 문자의 실근의 곱을 얘기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항상 치환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좀 차수를 좀 건너뛰어가지고 4차와 관련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 문제에서는 뭐 4차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fx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4차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계수를 준 게 뭐다? 최고차항하고 그 밑에 차수만 줬다. 나머지는 모른다. PQR로 뒀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만 갖고는 fx가 0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대한 근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겠죠. 계수를 다 모르니까.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자, F알파, F2알파, F3알파, F4알파가 다 같다는 거는 성립한다는 걸 안다. 자, 그리고 나서 알파 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입했다가는 오히려 막 더 꼬일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4개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그 함수 값이 다 똑같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4개 그 함수 값 있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k라고 하자. 그 같은 값을 k라고 두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fx는 k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에서 결국 뭐다? 요거를 만족하는 게 4개가 있다는 거죠. 알파, 2알파, 3알파, 4알파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등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를 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 방정식의 근은 알파, 2알파, 3알파, 4알파인 거다. 근데 이 식이라는 게 뭐냐? fx라고 하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4차 식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다? 4차 방정식이다. 그럼 우리가 모양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4승 빼기 x3승 더하기 p 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 k인 거고,
결국 R이랑 K는 상수항이니까 묶어서 넘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x4승 빼기 x3승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빼기 k가 0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 알파, 2알파, 3알파, 4알파라는 거는 요 4차 방정식의 근이다. 자, 근인데 결국 x제곱 x 상수항은 우리가 개수를 모르니까 결국 누구 최고차항하고 그 하나 작은 차수 이때 버뜩 이제 떠올라야죠. 아, 두 개만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근들의 합은 알 수 있다. 어떻게? 아까 봤죠? 어떻게 됐죠? 최고차항하고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에 비해 마이너스 취한 게 모든 근의 합이다. 결국 뭐다? 요게 여기서는 뭐죠? AN이 결국은 최고차항이니까 1을 의미하고 여기서 AN-1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하나 작은 차수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결국 뭐다? 여기선 1이다. 1.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이 1이다. 근데 모든 근이라는 게 뭐였다? 아까 알파부터 4알파까지였죠. 그래서 쟤네들 다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10알파죠. 10알파. 그래서 이게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알파가 10분의 1이다. 그래서 끝. 자,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당연히 못 푸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진 조건의 일부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풀게끔 문제를 낸다는 사실만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거랑 관련된 다른 개념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단원은 12번째로 이제 중요한 단원이네요. 항등식과 미정계수 단원. 자, 이 부분도 대놓고 이제 문제 단순히 이 한 개념만 써서 나오는 문제는 잘은 없지만 중간중간 이제 다른 문제 사이에 껴서 주어진 조건을 찾는데 쓰이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항등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 성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로 내려와 보면 그 방법이 뭐다?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개라는 거를 모른다고 했을 때 x 더하기 2를 제곱한 게 최고차항은 왠지 x제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전개를 하고 나면 뭐 이런 꼴이 될 것 같은데 ABC가 뭘까를 찾는다고 했을 때 전개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근데 이거는 같을 거다 라는 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고 치면 ABC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값이나 넣어봐서 성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그럼 0은 a 빼기 b 더하기 c일 거다. 뭐 간단하게 또 0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사라지니까 c는 1일 거다. 그리고 뭐 2를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4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럼 이거 연립해보면 어떻게 되죠? c는 1이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결국은 2b가 4니까 b는 2고 그리고 b 대입해서 a를 구하면 결국 a도 1이다.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면은 나 전개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게 결국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모르는 문자들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것만 알면 수치 대입을 하건 개수 비교를 하건 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개수 비교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냐면 이쪽 좌변이 전개가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등식은 이렇게 쓰인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뭐냐? 그럼 개수 비교를 할 때 왜 어떻게 개수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 성질이 여기 써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핵심은 뭐다? 다항식일 때는 양변의 차수, 같은 차수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그 양쪽의 식이 똑같은 식이다.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나눗셈과 항등식 단어는 요 부분은 뭐냐면 대표적인 항등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나눴을 때 다른 식으로 그 목과 그 나눠지는 수와 그 나머지로 표현이 된다. 어떤 식이건. 근데 그 식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에서는 7이라는 수를 예를 들어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항상 성립하잖아요. 어떤 수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를 7로 나눈다. 그러면 7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더하기 3이다. 자, 이러면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어떤 식을 다른 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식 어떤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일 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식 중에 일부를 찾고 싶으면 뭐 개수 비교를 하던 수치 대입을 하던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뒤에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들도 이제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껴 있는데 그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56번 문제인데요. 재작년 출제되었던 문제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fx제곱이 fx 곱하기 f-x를 만족시키는 2차식 fx의 개수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가 아닌 것 같죠? 개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등식이다 라고 문제에서 그냥 준 거예요. 조건을. 그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개수들을 개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차식이라는 것까지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자, 미정개수를 둬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fx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왜냐면 2차식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f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식에다가 x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x자리에 x제곱의 제곱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c다. 자, 좀 더 정리를 하면은 a의 x 4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겠죠. 자, 그럼 fx 곱하기 f-x는 어떻게 하냐? fx는 그대로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 자,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해야 우리가 요 두 식이 같다는 거를 개수를 비교해서 알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수치 대입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개수 비교가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바로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식이 각 항마다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전개하는 거는 조금 빠르게 하려면 같은 모양끼리 묶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어차피 ax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ax 제곱 더하기 c를 묶고서 여기 bx라고 두고 뒤쪽에 괄호에서도 ax 제곱 더하기 c라고 묶고 대신 이 부분이 빼기 bx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제곱 빼기 제곱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제곱 빼기 bx의 제곱.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a제곱 x 4승 더하기 2ac x 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의 x제곱이다. 그럼 한 번 더 동류함끼리 묶으면 a제곱 x 4승 더하기 2ac 빼기 b제곱의 x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각 개수끼리 비교를 해서 각 개수가 똑같아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차식은 어떻게 되죠? a라는 a 값과 a제곱이라는 값이 같아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x제곱을 비교하면은 b라는 값과 2ac 빼기 b제곱이라는 값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항을 비교하면 c라는 값이 c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부터 계산을 하면은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a 빼기 1이 0이어야 되니까 결국엔 a는 0 혹은 a는 1인데 우리가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죠. 최고차항 계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 a는 반드시 1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c에서는 어떻죠? c는 c제곱 빼기 c는 0 넘기면은 c가 결국 c 빼기 1이 0이라서 c는 똑같이 0 또는 1인데 이때는 c는 아직 조건이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c가 먼저 0일 때 살펴보면 a는 뭐 반드시 1이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식에 의해서 b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가운데는 사라지고 b제곱 더하기 b는 0이 남고 결국은 뭐다? 이거 정리를 하면은 b 더하기 1이 0이니까 b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두 번째 c가 1일 때 뭐 a에 항상 1이니까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럼 두 번째 식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b제곱 더하기 b 그리고 여기가 원래 2가 되는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b는 1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bc라는 것이 정해질 때마다 fx라는 식은 달라질 텐데 여기서 봤지만 첫 번째 경우에서 ac가 정해졌을 때 b가 두 가지가 가능하고 두 번째 경우 또 다른 ac의 쌍이 있을 때 그때 또 b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우리는 총 fx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총 4가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풀고 또 한번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58번 문제입니다. 자, 딱 보면 이 문제가 수열 문제구나 하는 걸 알 텐데 제가 왜 이 문제를 항등식 단원에다가 갖다 놨냐 그게 포인트죠. 자, 왜 방심하는 사이에 수학 상하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얼핏 보면 수열이지만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결국 수학 상하 중에서도 항등식이다. 왜냐면 요 밑에 부분 있죠? 이거 다 풀진 않을 거고 이제 왜 항등식이 쓰였는지만 간단히 언급할 텐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 자, n이 모든 실수는 아니지만 n이 자연수죠. 이 경우에도 각각의 그 1, 2, 3 자연수에 대해서 옆에 있는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인 경우와 동일하게 다항식 아마 이쪽도 일반항을 구하면 n에 대한 다항식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sn과 tn이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다항식이 나올 거고 그 얘기는 모든 자연수에서 다항식이 서로 같으려면 우리가 앞서 했던 개수 비교 혹은 수치 대입을 통해서 그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 결국 뭐다? 항등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할 거다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풀다 보면은 항등식을 한 2번 정도 이용을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있는 항등식까지만 유도를 해서 이게 항등식이 된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SN이랑 TN이라는 걸 먼저 구해야겠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 개수 비교도 못하고 수치 대입도 못하죠. 왜냐면 SN하고 TN이 개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SN을 먼저 구해보면은 자, SN이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양수인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공차를 DN 우리가 AN의 공차를 DN 그리고 BN의 공차를 D2라고 하고 첫째 항을 각각 A1, B1 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S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총 N 항의 개수의 첫 번째 항 A1 더하기 A1 더하기 N-1의 D1 자, B가 아니라 TN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 BN의 N항까지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B1 더하기 B1의 N-1의 D2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싹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SN은
2분의 d1 n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2a1 빼기 d1의 n이라고 나오고, t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d2의 n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 2b1 빼기 d2가 n,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는 그냥 수열의 합 이용하는 거니까 수열 단원에 속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쪽을 유심히 보면은 이쪽은 몇 차식인가요? 3차식이죠, 3차식. 왜냐면 n제곱하고 n하고 곱하면 3차니까. 근데 이쪽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sn이 2차고 tn도 2차인데 제곱을 시켜서 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 두 제곱을 시키면 각각은 4차가 되잖아요. 제곱을 시키면, 그러면 그 두 개를 뺐을 때 만약에 두 개수가 같으면야 4차가 아니겠지만 날라가서 같지 않으면 4차겠죠. 그러면은 그 같지 않다고 했을 때 이쪽은 4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모든 자연수에서 두 식이 같으려면 그때에도 모든 실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차수도 같고 그래야 되니까 3차식하고 4차식은 같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4차식의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된다. 결국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건 다 모두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4차식 앞에 개수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뭐다? 그게 0이 되기만 하게 만들면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다. 문제를 풀 때 조건이 하나씩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푸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럼 제곱을 하자. 어떻게? sn의 제곱을 하면 최고차항은 4분의 d1 제곱이 될 거다. 그리고 tn을 제곱하면 4분의 d2 제곱이 될 거다. 그러면 sn에서 tn을 빼니까 n 제곱, n 4제곱 앞에 개수는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때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결론은 뭐다? 4분의 d1 제곱 빼기 4분의 d2 제곱이 0이어야 되고, 양변 4 곱하고 그리고 인수분해 하면은 d1 더하기 d2, d1 빼기 d2가 0이다. 근데 우리가 d1, d2는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 뒷부분은 만족을 안 할 거고 0이 될 수가 없을 거고, 결국 이 앞부분이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d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d2에 해당한다. 자, 이 조건은 어디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식이 항등식인 걸 이용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상하, 그 다음에 항등식이 쓸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항등식이 그렇게 뭐 이렇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언제든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문제 통해서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한번 해설지를 보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163번 문제입니다. 자, 항등식 마무리하기 전에 항등식이 쓰이는 대표적인 예, 아까 나머지 그 목과 나머지로 표현이 되는 식이 항등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거 한번 보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어떻죠? 나눠질 식이 있죠. 나눠질 10차의 식이 있고 얘를 2차로 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px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만든 식의 함수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다? 나머지. 그럼 이제 몫이 필요한데 몫은 따로 주진 않았죠. 왜냐면 몫이 크게 쓰일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몫을 한번 둬봅시다. 몫을 우리가 qx라고 한번 둬볼까요? 뭐 보통 이렇게 두니까요. x에 대한 식일 거니까 qx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아까 7이라는 게 3으로 나누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었던 것처럼, 그럼 나눠지는 수, 나누는 수, 이게 이게 나머지, 이렇게 되면은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 식일 때도 뭐다? 나눠질 식 x 10승 더하기 3 x 3승 빼기 2라는 식이 뭐다? 뭘로 나눴더니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몫이 뭐다? 내가 q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qx, 나머지가 뭐다? px라고 하기로 문제를 줬으니까 px라고 쓰면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처럼. 그럼 이거는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뭐 계수 비교를 하던 수치 대입을 하던 이제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게 핵심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 나중에 나올 때 배우겠지만,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다? 아까 숫자일 때는 뭐죠? 나누어지는 나머지라는 게 나누는 수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죠. 이 숫자일 땐 그런데 식에서는 어떻냐면 그 개념이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걸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px는 최대 몇 차다? 2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1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모르면 뭐 미정계수 쓰는 법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1차 합의 개수를 a, 상수를 b라고 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쪽도 써주면 우리가 요 식은 뭐다? 항등식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제 수치 대입, 개수 비교를 할 텐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풀리는 게 수치 대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가 또 왜 골랐냐면 경찰대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여기다가 복소수를 대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항등식이라는 게 복수수 범위까지도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x라는 거에다가 복소수를 넣어도 된다. 자, 요거는 약간 수능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내가 원하는 거를 할 때 x에다가 복소수를 넣어도 된다. 자, 여기서 내가 찾는 건 a랑 b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부분이 사라지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qx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려면 뭐다? 요 앞에 있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는데 저거를 0으로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다?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이 되려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판별식 써보면 뭐다?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다? 허근이다. 그러니까 복소수겠죠. 근데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를 넣어야 된다. 하하. 자, 아마 이거를 일일이 근해 공식 써서 허수를 구해가지고 복소수를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특히 요 모양이 많이 본 모양이죠. 복소수 할 때 허근 다룰 때는 많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뭐죠? 우리가 이거를 보통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그런 류의 문제인 거죠. 양변에다가 x 더하기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인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두면 결국 이 오메가라는 근의 특징은 여기 너도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그런 수일 거고 그 다음에 요 식도 성립을 해줘야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그런 복소수다 는 걸 알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굳이 저거를 오메가를 근해 공식으로 안 구해도 저 두 가지 성질만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입해 볼까요? 그 오메가라는 수를 위에 항등식에 대입해 보자. 항등식이니까 뭘 넣어도 성립한다. 심지어는 오메가 복소수를 넣어도 성립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 오메가 10승 더하기 3 오메가 세제곱 빼기 2가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오메가가 요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오메가 집어넣으면 당연히 빵이 되겠죠. Q 오메가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쪽은 날라간다. 그러니까 빵 더하기 요 부분은 A 오메가 더하기 B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요 부분이 10차랑 3차기 때문에 차수를 좀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뭘 쓴다?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쓰자. 그럼 오메가 10승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9승에 오메가 곱한 거죠. 그러면 오메가 9승이라는 거는 오메가 3승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다?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겠죠? 똑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다. 그래서 이쪽 좌변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오메가 그리고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A 오메가 더하기 B다. 그럼 좌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5가 A 오메가 더하기 B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 모르겠으면 오메가를 구해서 대입해봐도 되지만 이건 이제 뒤에 복소수 할 때 배울 거예요.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복소수고 이쪽도 복소수죠. 복소수가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복소수 앞에 붙어있는 개수끼리 또 같아야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근해 공식 이용해서 실수부, 허수부가 같다는 조건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결국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 오메가가 복소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허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복소수기 때문에 그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5다 라는 사실을 굳이 다 전개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결론은 p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구했죠. 미정계수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x 빼기 5다. 직선이다. 형태가 직선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직선이겠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 지난다?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복소수랑도 짬뽕이 돼 있는 문제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항등식을 세우는 것까지 했으면 그걸 이제 미정계수 찾을 때 수치 대입이나 아니면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대 문제에서는 특히 수치 대입을 할 때 복소수 범위에서까지도 요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립방정식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절반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 이제 문제 사이사이에 마치 양념 치듯이 들어가는 그런 류의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런 개념들이 쓰일 수 있겠다는 정도의 마인드로 뒤에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연립방정식도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연립방정식만 따로 떼서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대 문제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이 연립방정식의 스타일상 그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고 이제 문제 푸는 과정 속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만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다? 문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문자가 2개 이상 섞여 있는 방정식이다. 그리고 그런 방정식이 여러 개 있다. 2개 이상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방정식들을 모두 만족하는 미지수를 찾는 걸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제일 간단한 게 이원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르는 게 2개 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제일 간단한 게 뭐죠? 뭐 y는 x 더했더니 3이다. xy 뺐더니 뭐 1이다. 그럼 요거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떡합니까? 방법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다? 가감법. 첫 번째는 모르는 문자 종류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고 싶다. 그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내가 그거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뭐 예를 들면 y를 없애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2식을 더한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2x가 되고 y는 사라지고 4가 된다. x는 2다. 그 다음에 대입해서 y 값을 찾는 거죠. y는 1이다. 이렇게 찾는 게 가감법. 대입법은 우리가 2식 중에 하나에서 다른 한 문자를 또 다른 한 문자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밑에식으로 해볼까요? 밑에식에서 x가 y 더하기 1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x 대신에 y 더하기 1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거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결국 2y 더하기 1이 3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걸 풀면은 y가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시 집어넣고 x를 구하면 x는 똑같이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대입법. 등식법은 뭐 여러분들이 거의 잘 쓰진 않는데 뭐냐면 두 식에서 각각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x가 y 더하기 1로 정리가 됐고 그럼 위에서도 x를 정리하면 뭐다?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다. 근데 2x랑 2x랑 똑같아야 되니까 나머지 결국 마이너스 y 더하기 3과 y 더하기 1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둘을 나란히 써서 등식으로 만들면 요거를 풀면 결국 2y가 2니까 y가 1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등식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르는 문자를 찾아 나가는 게 연립방정식의 목적이다 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원 연립 1차 방정식은 되게 간단한 단순한 형태죠. 그러니까 뭐다? 연립 1차 방정식 2원 모르는 게 2개고 그리고 각각의 식이 1차식이다. 그런 게 여러 개 연립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두 개의 식을 주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원이 행렬 단원이죠. 사실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엮여있는 단원이라고 하면은 뭐 1차 함수, 뭐 직선의 방정식, 뭐 행렬, 연립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짬뽕되어 있는 단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요 연립 방정식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동시에 생각을 하면 이런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크게 막히는 거는 없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생각했다가 뭐 식으로도 생각했다가 자유롭게만 되면 어떻게 섞어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에서 행렬 문제 하나 볼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뭐다? 두 연립 방정식, 이런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개고 차수가 1차인 두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그 해가 보통은 한 개가 생기는데, 그 연립 방정식 x랑 y 값이 보통은 한 개가 생기는데 이 외에도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만 우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 조건들이고, 자, 이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연립되어 있긴 한데 각각의 그 방정식의 차수가 2차다. 약간 복잡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푼다. 자, 요거는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파일로 만들어서 추가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럴 땐 이렇게 푸는 거구나 는 거를 우선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립방정식 중에서 이제 뭐 마지막에 연립방정식은 아니지만 부정방정식, 요게 이제 여기 잠깐 껴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 보통은 우리가 미지수가 n개가 있을 때 이 미지수 n개를 써서 만든 n개의 방정식이 주어져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겠죠. n개의 방정식이 주어져야 우리가 그 n개의 그 미지수의 값을 그 하나로 딱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미지수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n개보다 적은 수의 식을 주면, 그러니까 모르는 건 n개인데 그 n개의 문자가 쓰인 방정식이 n개보다 작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근이 일반적으로는 무수히 많아요. 항상. 그런데 그게 실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실수가 아니라 그 미지수들이 예를 들어서 정수다, 혹은 자연수다, 혹은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방정식일 때 실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은 모르는 게 n개고 그 주어진 조건식이 n개보다 작아도 우리가 근이 유한개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미지수가 나오는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나올 때 그 수의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가 모든 실수인지 아니면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문제를 봤다가는 조건을 하나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항상 그걸 잘 보고, 그리고 그 각각의 조건일 때 어떤 식으로 부정 방정식이 풀리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몇 개 뒤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하는 걸 아마 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풀어보고 우리는 이제 그 뒤에서 행렬 문제 하나랑 그리고 부정방정식 문제 하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첫 번째 문제는 165번 문제입니다. 자, 딱 보면 이제 행렬 문제인데, 보통 이제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연립방정식, 그 중에서도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 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행렬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행렬을 하기 앞서서 그 1차 방정식 두 개,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인 거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인 거, 이 연립방정식이죠. 자, 이 연립방정식이 의미하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립방정식, 그리고 1차 연립방정식일 때는 이제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모두 다 같은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다 섞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결국 그림상으로는 뭘 찾으라는 거냐? 이걸 풀었다고 할 때 x는 얼마, y는 얼마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럼 그 근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첫 번째 연립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방정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x, y가 다 1차이기 때문에 1차 함수면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이거 그림은 이제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a, b, c라는 값에 의해서 뭐 기울기, y절편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더니 첫 번째 요 식이 이런 직선이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식을 그렸더니 뭐 이런 직선이 나왔다. 자, 근데 이걸 연립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두 식이 같은 x, 같은 y 값을 갖는 지점을 찾아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그림상으로 보면 어디다? 여기 교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결국 내가 찾고 싶은 연립방정식의 답이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어떤 경우 연립방정식 중에서도 이런 경우 ax 더하기 by가 0이다. a'x 더하기 by가 b'y가 0이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디입니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원점을 지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1번 그리면 2번 그리면 어떻다? 똑같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죠? 아까 1번 잠깐 위에 그림 잠깐 먼저 다시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근을 찾을 때 한 쌍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두 직선이 항상 이렇게 만나라는 법은 없죠. 왜냐면 A, B, C에 따라서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직선이 공통으로 지나는 x, y 값이 없다. 그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없다는 거를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없을 땐 두 직선이 평행하게 나온다. 그리고 어떻다?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1번하고 2번하고. 그때는 모든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에서 서로 두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어떻다? 근이 무지 많다, 무수히 많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을 때는 근이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한 근만 같거나 아니면 근이 아예 없거나 근이 무지 많거나. 그래서 이 2원 1차 연립 방정식에서는 오로지 딱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근을 두 개만 갖는다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밑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뭐다. 이 경우에는 어떻다. 이미 원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근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또 2번하고 1번하고 일치를 한다면 무지 많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일 경우에는 근이 가질 수 있는 종류가 두 가지로 준다. 왜냐면 이미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식들이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날 수는 없고 무지 많거나 한 근이거나 딱 그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냐? 1번하고 2번하고 기울기가 다르면 근이 한 개 있는 거고 기울기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다르면 근이 한 개, 기울기가 같으면 근이 무지 많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의 연립방정식으로 푼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림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 그럼 이제 다시 행렬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얘도 지금 행렬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성분을 내가 A, B, C, D라고 이제 두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건 약간 행렬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A, X, Y 여기가 X, Y가 돼 있을 때 이걸 단순히 넘기면 계산이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얘랑 A의 곱이고 얘는 X, Y 행렬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을 약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X, Y라고 바꾸면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하고 곱해도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넘기면 계산을 하기가 수월한데 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면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거꾸로 계산을 과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빼기 2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2차 정사각 행렬끼리의 차니까 우리가 A 빼기 1, B, C, D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서 살펴보면 뭐냐면
a 빼기 1에 x 더하기 by는 0이라는 식과 그리고 여기 이행하고 xy랑 곱하면 cx 더하기 d 빼기 1의 y가 0이라는 두 1차 방정식의 연립방정식 꼴입니다. 이걸 행렬로 나타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아까 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요 두 번째 행렬식을 또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마찬가지로 요 yx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의 xy가 이거는 이제 뒤집히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다 전개를 해버려서 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건데, 왜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yx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넘기면 결국 어떻게 되냐? a 그리고 b 빼기 1, c 빼기 1, d, xy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걸 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ax 더하기 b 빼기 1의 y가 0, c 빼기 1의 x 더하기 dy가 0. 결국 이 두 가지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둘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둘 다 이 경우인데, 왜냐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럼 두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떻다?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근데 기울기가 같을 땐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울기 직접 구해서 해봐도 되지만 결국 이렇게 x자로 곱했을 때 그 값이 같아야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은 행렬에서 보면 뭐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게 판별식이다. 디터미넌트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만 보고도 굳이 이렇게 식을 다 원래대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판별식만 보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두 판별식이 같을 때의 A, B, C, D를 구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마지막만 간단히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중요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는 뭐다? AD 빼기 B 빼기 1, C 빼기 1이 0이어야 된다. 왜냐면 두 그 X자 곱한 게 같아야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니까. 여기서는 A 빼기 1, D 빼기 1 곱한 거 빼기 BC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A, B, C, D 각각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합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립방정식, 특히 1차 방정식을 연립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그래프의 꼴로도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기울기가 갖는 의미,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문제 통해서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마지막은 가볍게 부정방정식 한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정방정식을 우선 이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인식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양을 부정방정식을 충분히 활용하게끔 바꾸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발견하는 거, 바꾸는 거, 이 두 가지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보면은, 자, 딱 볼까요?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모르는 거죠. 미지수인데 딱 식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A, B, C를 구하래.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A, B, C가 다른 조건이 없다면. 물론 이제 그 특수하게 모양이 바뀌어서 가능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A, B, C가 실수일 땐 이걸 할 수가 없다. 근데 딱 보니까 뭐다? 자연수라고 조건을 줬다. 이 얘기는 뭔가 근이 하나로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조정을 해보면 여기 숨겨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겠다는 거를 이 자연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그 조건을 10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수일 때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상수랑 결국 여기 있는 문자들하고 관련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풀어보면서 발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요 ABC라고 하는 거랑 여기 있는 BC라고 하는 거랑 먼저 한번 인수분해를 합시다. 그러니까 식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BC랑 여기 있는 B랑 한번 인수분해를 또 시켜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B로 묶으면 C 더하기 1이죠. 또 여기 있는 CA랑 여기 있는 A랑 묶으면 A로 묶이면서 C 더하기 1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C에다가는 그냥 C 더하기 1을 해줍시다. 그럼 양변에다가 1을 더 더해줘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9 대신에 3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C 더하기 1이 이쪽에는 다 있으니까 또 묶을 수 있겠죠. C 더하기 1로 묶고 AB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1로 묶인다. 자, 근데 여기도 잘 보면 또 묶일 수가 있겠다. 뭘로? 먼저 A로 묶어볼까요? A, B랑 B를 그냥 B로 묶어봅시다. B로 묶으면 A 더하기 1이고 요 뒤는 A 더하기 1로 바로 묶이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1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하면 C 더하기 1, A 더하기 1, B 더하기 1이 된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여기는 30이 돼야 된다. 자, 원래 있던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다. 근데 사실 ABC가 모든 실수일 때는 이걸 만족하는 ABC가 무지 많을 건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연수 ABC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30이라는 수는 인수분해 시키면 뭐다?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이렇게 곱으로 만들어지는 거 외에는 3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인데 세 번 자연수를 곱해서 세 개를 곱해서 30 되는 건 2, 3, 5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ABC가 딱 하나로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ABC가 될 수 있는 건 1, 2, 4여야겠죠. 왜냐면 여기다 1, 1 더해서 2, 3, 5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1이 되고 누가 2가 되고 누가 4가 될진 모르지만 어쨌건 ABC는 1, 2, 4를 서로 값으로 가질 거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도 ABC를 따로따로 안 물어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BC가 뭐가 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합만 구해라. 그래서 답이 뭐다? 7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것이 부정방정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모양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개의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으로는 강의 시간도 그렇고 강의 속도도 그렇고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수학 상하 외에도 그리고 수능 A형 범위까지 한번 찬찬히 볼 수 있도록 시험 전까지 준비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